한때 이들은 왕이라 불렸는데요. 아이돌이 직접 곡을 쓰고 무대를 기획하고 음악과 패션 모두를 스스로 주도한다는 게 지금 와서 당연한 풍경이 된 건 사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그룹은 K-팝의 판을 통째로 바꿔버린 전설이자 동시에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많은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닌 그룹, 바로 빅뱅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그토록 열광했던 것, 그리고 이토록 실망했던 건 과연 왜였을까요? 오늘은 빅뱅의 찬란하고도 위태로웠던 20년 전부터 끝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뜨거 2006년의 YG는 지금 우리가 아는 거대 기획사와는 결이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YG는 진우션, 원타임 같은 정통 힙합 그룹부터 세븐, 휘성, 거미 등 R&B 아티스트들이 꽉 잡고 있던 흑인 음악의 명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힙합 레이블에 가까웠던 YG가 SM이나 JYP처럼 다인조 아이돌 그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가요계의 반응은 반신반의했습니다. YG가 무슨 아이돌이냐 라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양현석이 꺼낸 카드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바로 서바이벌 다큐멘터리 리얼 다큐 빅뱅이었습니다. 동방신기, WS501 등 꽃미남 위주의 아이돌 시장에서 외모보다 실력을 내세우며 연습생들의 땀방울과 날 것 그대로의 생존기를 카메라에 담아버린 거였는데요. 완성된 인형만 내놓던 당시 아이돌 시장 기준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방식이었습니다. 13살 때부터 무려 6년의 연습생을 부른 권지용과 동영배, 그리고 마지막에 합류한 대성, 승리, 탑, 이 5명이 뭉친 그룹의 이름은 빅뱅이었는데요. 힙합을 베이스로 한 아이돌이라는 그 당시 가요계엔 존재하지도 않던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였습니다. 하지만 데뷔 첫해 대중은 이들에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미운 오리 새끼들이 세상에 진짜 빅뱅을 일으킨 거 딱 1년 뒤 단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이 노래 하나로 빅뱅의 좌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돌은 기획사가 만든 인형이라는 공식이 박살난 건데요. 멤버가 곡을 직접 쓰고 프로듀싱까지 한다는 건 당시에 없던 개념이었습니다. 그게 사람들을 흔들어 놓은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빅뱅은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붉은 노을까지 연타석 홈런이 이어졌는데요. 어느 순간 빅뱅은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든 응원봉이 뱅봉 문화의 시초가 되었는데요. 이들이 입은 하이탑 운동화와 와이드 팬츠가 거리를 바꿨습니다. 음악, 패션, 퍼포먼스, 응원 문화까지 지금 우리가 K-팝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중 상당수가 사실 이들에게 시작됐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한류라는 말이 아직 어색하던 시절에도 빅뱅은 이미 일본, 동남아 위주를 누비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 시기가 이들이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셀수록 그림자도 그만큼 짙어지는 법이었을까요? 첫 번째 충격은 지드래곤이었습니다. 2011년 일본 오사카의 한 클럽에서 파티를 즐기던 지드래곤은 누군가가 건넨 담배에서 초성분이 검출했는데요. 모르는 분께 담배를 받아서 핀 게 좀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반응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나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퇴학이 아닌 초범이고 흡연량도 적어 단순 흡연으로 결론 내리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팬들은 안도했고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2016년엔 탑이었는데요.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자택에서 를 흡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군 복무 중에 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소식이었는데요. 결국 탑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였는데요. 복무 중 대마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에 실려간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의경신분도 박탈됐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배치됐는데요. 첫 출근부터 지각, 구청장과의 개인 면담 논란까지 이어지며 여론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2018년에는 대성이었습니다.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접 개입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지만 건물주로서의 관리 책임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미 팬들 사이에서도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하나씩 멤버들이 돌아가며 논란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팬들은 버텼습니다. 음악만은 건드릴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건 2019년이었습니다.
빅뱅의 막내 승리, 한때 승칩이라 불렸는데요. 성공한 사업가, 능력 있는 CEO, 빅뱅 멤버 중 가장 현실적인 커리어를 쌓은 사람. 그 이미지가 2019년 초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폭행 사건이 실마리였는데요. 처음엔 단순한 클럽 논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파고들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성매매 알선,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 클럽 내 유통 묵인 의혹, 경찰과의 유착 의혹까지 단순한 연예인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승리가 운영하던 단체 카톡방도 공개됐는데요. 재벌가 자제, 연예인, 기업인들이 뒤섞인 그 방에서 로간대아들은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성을 대상화하고 범죄를 농담처럼 주고받았는데요. 권력과 돈이 있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승리는 결국 성매매 알선,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승리는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에서도 은퇴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을 것입니다. 빅뱅이라는 이름 앞에 범죄돌이라는 꼬리표가 달라붙은 게 말이죠. 이제 팬덤 안에서도 균열이 생깁니다. 음악은 여전히 좋은데 이 이름을, 이 그룹을 계속 좋아해도 되는 건지, 그 질문이 커뮤니티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듬해질녘 꽃 피는 봄 한여름밤의 꿈 가을 타 겨울 내리는 1년 4번 또다시 봄. 버닝썬 게이트가 지나간 자리 남은 멤버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2022년 4인조로 재편된 빅뱅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왔는데요. 차트 1위가 되었습니다. 홍보도 하지 않고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음악 하나 던졌을 뿐인데 1위가 된 거죠. 17년 내내 빅뱅은 단 한 번도 음원 차트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최초의 그룹이라는 기록까지 함께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는데요. 탑은 돌연 2023년 5월 SNS에서 조용히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팬들의 질문에 난 이미 탈퇴했다고 답한 건데요. 그리고 자신의 프로필에서 빅뱅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데뷔 연도를 솔로 앨범 발매 연도로 바꾸고 수상 경력에서 빅뱅 관련 항목을 삭제했는데요. 빅뱅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기사에서는 직접 X표를 그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데뷔 18주년 기념일에는 다른 멤버들을 차단하기까지 했는데요. 나중에 나온 인터뷰에서 탑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대마초 사건으로 멤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빅뱅 그룹 사진에 태그된 걸 보고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헤어진 가족 사진 같아서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빅뱅은 지드래곤, 태양, 대성으로 3인조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마마 어워즈에서 6년 만에 복귀 무대를 펼쳤습니다. 뜨거운 커뮤니티의 반응과 한 달 만에 유튜브 조회수 합산 9천만 뷰를 달성하며 여전히 세상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빅뱅이 코첼라 무대에 섰는데요. 저스틴 비버, 사브리나 카펜터가 이름을 올린 그 라인업 한가운데 빅뱅이 있었습니다. K-팝 아티스트로서는 블랙핑크 다음으로 코첼라 메인 스테이지 헤드라이너였는데요. 사막 한가운데 뱅뱅뱅이 울려 퍼졌을 때 그 1분이 20년을 압축한 것 같았을 것입니다. 판타스틱 베이비는 EDM으로 재탄생했고 하루하루는 R&B로 새로 태어났는데요. 과거의 노래들이 2026년의 감각으로 다시 살아난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빅뱅이 아티스트형 아이돌이라는 증거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진화시킬 수 있다는 것. 데뷔 20주년을 맞은 이들의 행보는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새 앨범, 월드 투어, 20주년 기념 프로젝트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빅뱅의 20년은 한국 K-팝의 화려한 성공기와 그 이면의 어두운 민낯을 동시에 담고 있는 거울 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음악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삭히기 어려운 배신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전설과 문제와 사이 그 경계 어딘가에 빅뱅이 서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들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저는 더 깊고 솔직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